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라이브로는 간혹 시간이 허락할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간만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게 좀 바쁘다 보니까 녹화를 자주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반올림, 그리고 올림, 그리고 버림, 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기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올림, 버림, 그리고 반올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영상을 녹화하거나 온라인상에 올린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질문이 많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알고 있던 결론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검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새로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대로 그 검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검증된 내용대로 그냥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면 PLC 풀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가지고 온 타임 차트는 73회 1일차 타임 차트 두 번째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임 차트는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PBA의 입력과 PBB의 입력을 횟수로 카운팅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카운터 입력 받으셔도 되고 다른 입력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카운터로 받을게요. A는 C1, B는 C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를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요 결과값으로 연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A의 입력이 C1, B의 입력이 C2면 얘들 둘 다 정수로 들어가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수를 제곱한 것과 여기 정수를 제곱한 것, 얘 두 개를 같이 더하면 결과가 정수로 나와요. 하지만 그 정수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정수로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값이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C1과 C2의 값도 정수가 아닌 실수로 한번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둘 다 실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여기 실수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예시로 그냥 이걸 D1, 얘를 그냥 D2라고 할게요. 네, 실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 제가 제로것만 쓸게요. 얘도 제곱을 하게 됐을 때 얘를 D10, 얘를 D11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얘를 더하기 했습니다. 더하기, 그냥 더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값을 D2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D20을 이제 루트를 씌울 겁니다. 그러면 얘가 D30이라고 할게요. 루트를 씌우게 됐을 때 결과값을 D30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30을 우리는 이제 실수가 아닌 정수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수화 시킬 겁니다. 그럼 제가 그냥 정이라고 적을게요. 이때는 자동적으로 반올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D30의 값이 예를 들어 1.0에서부터 2.0 사이의 값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임의의 숫자, 이거를 다시 정수화를 시키게 되면 반올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에서부터 1.4까지의 결과값은 결론으로 정수화 시키게 되면 반올림을 할 거니까 1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1.5에서부터 2.0까지는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얘가 2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올림 과정은 그냥 D30의 값을 정수화 시키면 반올림이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올림과 버림에서 나옵니다. 자, D30의 결과값이 만약에 이걸 버림해라 라는 과정이 있다면 D30의 예를 들어서 1.0에서부터 2.0까지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만약에 1.0이 나온다면 요 결과값은 1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2.0이 나온다면 결과값은 2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1.0에서부터 1.9까지의 결과값은 모두 1로 나와야 되고요. 2.0은
2로 나와야 되죠. 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보통 해주냐면 D30에다가 마이너스 0.5를 하고 그거를 정수화 시키는 과정을 해요. 이때 이게 0.5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버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엑셀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초기 값은 우리가 어떤 D30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연산, 루트 연산을 다 끝내고 난 값, 그게 1.00에서부터 1.01, 1.02, 1.03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제가 2.00까지 연산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희망값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부터 쭉 나와서 요 값들이 반올림, 그러니까 버림을 하게 되면 요 값으로 실제로 연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1.99까지는 버림을 하니까 1.0으로 나와야 되죠, 결과값이. 그리고 2.0은 버림을 하면 2.0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0.5를 0.49로 한다면 이 값에 0.49를 빼고 남은 값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은 1.00은 0.51이 되고 1.01은 0.52가 되고 1.02는 0.53이 되는, 실제로 연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엑셀 내에서 말이죠. 그러고 이걸 다시 반올림을 하면 결과값이 1.00으로 나온다, 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D30의 값,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값 1.0, 그리고 우리가 요 값에다가 D30에다가 0.49를 뺐을 때의 값, 얘를 다시 1.0, 그러니까 반올림을 했을 때 결과값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희망값과 결과값이 일치를 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희망값과 결과값이 불일치하게 되면 여기 비교라고 하는 여기 란에 불일치라는 글자가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내려보면 여기에 지금 불일치라고 뜨죠. 그러니까 실제로 1.99라는 연산값에 얘를 버림하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에다가 0.49를 빼니까 1.5가 됐고, 그거를 정수화 시키면 반올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수화 시키게 되면 2.0이 나와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야 될 값과 지금 연산돼서 나온 값이 불일치한다라는 거, 요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자, 위로 돌아가서 이 값을 0.48로 바꾸게 되면 불일치 되는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0.47, 요 값은 또 0.46, 이렇게 0.01, 100분의 1씩 작아질 때마다 불일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얘를 0.45까지 내려가면 불일치 개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0.45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불일치 개수는 커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 상태인 0.5로 돌려두면 불일치 개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0.51로 올려볼게요. 0.51로 올리게 되면 불일치 개수가 2개다. 그 다음에 0.52, 불일치 개수가 3개가 됐죠. 그 다음에 0.53, 자 0.54, 마찬가지로 100분의 1씩 더 큰 값을 할 때마다 지금 불일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버림에서는 0.5를 빼주면 된다. 네, 요 값입니다. 여기 변수에 있는 여기 값을 바꾸게 되면 여기 값도 자동적으로 같이 바뀌니까 나중에 엑셀 다운로드 참고하셔가지고 결과값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버림에서는 마이너스 0.5를 해주고 그걸 정수화 시키면 버림이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림을 하게 될 텐데 D30의 연산값이 1.0에서부터 2.0까지 나온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0에서부터 2.0까지의 사이를 정수화 시키게 되면 반올림이 될 텐데 우리는 올림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1.0 이 숫자는 올림을 하게 되면 1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1.1에서부터 2.0까지는 올림을 하게 되면 2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의 숫자를 더 했을 때 정확한 올림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초기 값은 1.00, 그러면 올림을 하게 됐을 때는 1.00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떤 값을 더해주면 요 값을 다시 정수화 시켜서 반올림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엑셀로 정리한 거고요. 지금은 0.49를 더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럼 이 값을 변경시켜 볼 겁니다. 자, 0.48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불일치 계소가 한 군데 떴고요. 0.47 계소가 하나 더 늘었죠. 0.46 계소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0.45. 자, 보시는 것처럼 100분의 1씩 작게 할 때마다 얘 자체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45보다 더 적은 수를 더 해봤자 불일치 계소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0.49에서 0.5로 제가 100분의 1을 더 키워 볼게요. 그랬더니 불일치 계소가 두 군데가 됐고요. 0.51, 자 0.52, 0.53, 0.54 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100분의 1씩 키울 때마다 불일치 계소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 계소가 전혀 없는 구간을 찾으면 0.49라는 결과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에 이 엑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올림을 할 때는 플러스 0.49를 해준다. 그 다음에 버림을 할 때는 마이너스 0.5를 해준다. 반올림 할 때는 따로 이러한 작업이 필요가 없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XG5000에서도 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 이후로 촬영하게 될 영상에서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을 해보고 만약에 제가 지금 내린 결론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영상을 다시 지우고 다시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밀려있던 영상 녹화 후딱 끝내가지고 영상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